왜 우리는 성장하고 싶어 할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나를 견딜 수 없어서일까요? 성장이라는 말은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폭력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올라가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더 증명해야 한다. 이 말들은 때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끝없이 몰아붙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이라는 욕망을 두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한 사람은 니체입니다. 그에게 성장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부수고 더 높은 나를 향해 올라가는 일. 고통과 저항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힘으로 바꾸는 일. 다른 한 사람은 장자입니다. 그에게 성장은 억지로 커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자라는 나무처럼 스스로의 때를 따라 변하는 일. 이미 있는 생명의 결을 비틀지 않는 일. 두 사람은 모두 성장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산을 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물을 봅니다. 한 사람은 더 높이 오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억지로 오르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니체의 삶은 처음부터 단단한 승리의 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약했습니다. 몸은 자주 무너졌고 두통과 시력 문제와 고독이 그의 일상을 따라다녔습니다. 젊은 나이에 학자로 인정받았지만 그는 안정된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몸의 한계는 그를 멈추게 했고 그는 점점 더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극복이었습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 안락한 자리, 익숙한 도덕, 타인의 평가, 자신의 약함까지 의심하는 것. 니체에게 성장은 편안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 욕망은 그렇게 강해졌을까요? 니체는 인간이 너무 쉽게 안주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가치가 정말 자기 것인지 묻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사회가 좋다고 말한 길을 따라가고 시대가 안전하다고 부른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충분히 살아있지 않다는 느낌을 숨깁니다. 니체는 그 숨겨진 무기력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할 때 작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상처가 없는 삶보다 상처를 견디고 해석하는 삶이 더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장에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그의 삶에서 이 욕망은 여러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학계의 편안한 언어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문체를 만들었습니다. 철학을 논문처럼만 쓰지 않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망치처럼 쓰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선과 악, 겸손과 복종, 안정과 행복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는 편안한 위로보다 불편한 각성을 택했습니다. 대중에게 쉽게 사랑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욕망은 큰 성취를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성장이라는 말을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인간이 주어진 가치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강함은 남을 짓누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의 약함, 원망, 변명, 체념을 다시 해석하는 힘이었습니다. 상처를 이유로 멈추지 않고 상처를 재료로 삼는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청자에게도 니체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커리어를 키우고, 몸을 관리하고,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쉬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오릅니다. 성과라는 산, 인정이라는 산, 더 나은 나라는 산. 니체는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준 산을 오르고 있는가? 너의 성장은 창조인가? 아니면 불안의 반복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니체식 성장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더 높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의 나를 쉽게 경멸합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각이 연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연료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오래 타면 마음을 태웁니다. 니체의 언어가 매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게으름을 찌릅니다. 동시에 우리의 상처도 찌릅니다. 정말 강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불꽃이 되지만 이미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채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읽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극복이 자기 혐오로 바뀌는 순간 성장은 더 이상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끝없는 처벌이 됩니다. 그의 성장론은 그래서 아름답지만 위험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인간을 작게 가두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위험은 인간에게 끝없는 상승만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우리를 깨우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더 섬세한 분별을 요구합니다. 니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장은 지금의 나를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넘어설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자가 등장하면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장자는 산보다 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의 사유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너무 많이 꾸미고 너무 많이 비교하고 너무 많이 고치려 할 때 오히려 본래의 생명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장자의 삶은 니체처럼 서구 근대의 고독한 철학자 이미지와 다릅니다. 그는 전국시대라는 혼란 속에 살았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끌어당겼고 명예는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길보다 자유롭게 사는 길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정한 쓸모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장자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성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위의 자유입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는 자유,
남이 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자르지 않는 자유. 더 커 보이려고 몸을 부풀리지 않고, 더 쓸모 있어 보이려고 본래의 결을 망치지 않는 자유. 그 욕망이 강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자는 인간이 이름과 기준에 갇힐 때 삶이 좁아진다고 보았습니다. 크다, 작다, 쓸모있다, 쓸모없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앞섰다, 뒤처졌다. 이런 말들은 세상을 정리해 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생명을 묶습니다. 무언가를 성장시킨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더 빨리 자라게 하려고 잡아당길 수 없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줄기는 곧 꺾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속도가 있는데 우리는 성과의 속도에 맞추려 합니다. 관계의 계절이 있는데 우리는 일정표처럼 바꾸려 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곧바로 다음 목표를 세웁니다. 장자의 장면은 그래서 조용합니다. 그는 강한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강물 옆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무가 흔들리고 물고기가 물살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 풍경 안에서 그는 묻습니다. 왜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는가? 무엇이 너를 그렇게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그 부족함은 정말 네 안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내게 붙인 이름인가? 장자의 욕망이 만든 성취는 다른 종류의 성취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장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남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장은 때로 의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래 견딘 사람이 어느 날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상처를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남과 비교하던 시선이 어느 순간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도 성장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길에도 균열은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라는 말은 쉽게 오해됩니다. 그것은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말은 자기 방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잔인하게 움직일 때 그저 자연스럽게 두라는 태도는 때로 무력해 보입니다. 장자의 위험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억지로 성장하지 말라는 말이 아무 변화도 원하지 말라는 말로 굳어질 때입니다. 자기를 비틀지 말라는 말이 자기 안의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는 말이 될 때입니다. 흐름을 따르라는 말이 사실은 책임을 피하는 언어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니체의 반대편에 서 있지만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니체가 너무 약한 자기 보호를 깨뜨린다면 장자는 너무 강한 자기 공격을 멈추게 합니다. 니체가 인간에게 더 높은 산을 보여준다면 장자는 산을 오르지 않아도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너는 왜 더 강해지려 하지 않는가? 장자는 묻습니다. 너는 왜 지금의 너를 그렇게 미워하는가? 이 대비는 오늘의 삶에서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장의 압박 속에 삽니다. 더 좋은 직함,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네트워크, 더 날카로운 생산성. 모든 것이 측정됩니다. 모든 것이 비교됩니다. 심지어 휴식도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쉬는 이유조차 다음 성과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니체는 우리를 깨웁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기준 뒤에 숨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전부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 고통이 정말 필요한 고통인지 보라고 말합니다. 네가 오르는 산이 내 산인지 보라고 말합니다. 너무 오래 자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성장을 둘러싼 두 철학은 결국 하나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나는 나를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나를 억지로 넘어서려는 폭력을 멈출 것인가? 두 질문은 서로 싸우지만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나란히 놓으면 성장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성장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소모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장은 세계에 맞서는 용기가 될 수도 있고 세계가 심어놓은 불안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도 아닙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나는 나 자신과 어떤 관계로 성장하고 있는가? 적을 이기듯 나를 이기려 하는가? 친구를 돌보듯 나를 기르려 하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언제 올라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없으면 성장은 쉽게 이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념이 된 성장은 사람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저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요구합니다. 니체 없는 장자는 안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장자 없는 니체는 자기 학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요즘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까?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계획표를 만들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관리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삶을 더 깊이 사랑해서 시작된 성장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넓힙니다. 하지만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 시작된 성장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곧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칭찬을 받아도 잠깐뿐입니다. 몸이 좋아져도 마음은 다시 결핍을 찾습니다. 그때 성장은 앞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방식이 됩니다. 니체는 이 도망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는 불편한 진실을 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의 약함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우리를 산으로 밀어 올립니다. 장자는 다른 손짓을 합니다. 그는 먼저 힘을 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움켜쥔 기준이 정말 필요한지 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이미 자라고 있는 것들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너의 삶에도 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우리를 물가에 앉힙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날에는 니체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의지를 다시 세워야 할 때, 자기 연민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두려움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조금 더 정직한 곳으로. 하지만 어떤 날에는 장자가 필요합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텼을 때, 성장이라는 말이 자신을 때리는 채찍이 되었을 때, 잠시 멈추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처럼 흐르고 나무처럼 기다리고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나를 허락해야 합니다. 진짜 성장은 어쩌면 두 움직임 사이에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힘,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 힘, 더 나아가려는 용기, 그리고 지금의 나를 파괴하지 않는 지혜.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오르지 않아서 멈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오르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성장은 언제나 전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높이 올라가는 일입니다. 때로는 더 깊이 쉬는 일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밀어붙이는 일입니다. 때로는 더 이상 자신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 일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자는 말합니다. 너는 이미 흐르고 있다.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의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원하는 성장은 당신을 더 살아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계속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의 성장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 고요한 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는 당신이 전문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질문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멈춤을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고, 계속 증명하지 않으면 잊히고,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거의 생존 전략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전략이 삶 전체를 차지합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성장의 방해가 되는 일정처럼 느껴지고, 아무 목적 없는 산책도 비생산적인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마음의 고요함마저 결과를 내야 할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때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것은 능력인가? 아니면 불안인가? 내가 단련하고 있는 것은 삶인가? 아니면 끝없는 자기 검열인가? 어쩌면 가장 성숙한 사람은 늘 전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진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타인의 박수 없이도 조용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성장이 당신을 살려야 합니다. 성장이 당신을 벌주어서는 안 됩니다.